자, 오늘부터 이제 통계 단원을 새로 들어갈 텐데요.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확률 변수라는 그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영어로 이건 probability variable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PV라고 쓸게요. 이건 일종의 variable, 즉 변수입니다. 변수가 뭔지는 알죠? 근데 변수 중에서 그 변수 x라고 합시다. 그 x라는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예를 들어서 k면 k, 이런 값을 취할 확률, 이렇게 표현하겠죠.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취할 그 확률이 정해져 있을 때,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특정 값을 취할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입니다. 근데 얘가 어떤 값이 될 확률이 정해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그런 경우에 x를 확률 변수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small xy 하는 영어 소문자로 많이 표시했잖아요. 근데 확률 변수는 주로 대문자를 가지고 많이 표시합니다. 일반 변수와는 좀 구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100원짜리네. 한번 던지면 이렇게 앞면이 나오든가, 이 앞면 나온 걸 이제 H라고 합시다. 헤드. 그 동전의 앞면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있을 때 그 얼굴이 있는 그걸 이제 우리 앞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라 그러고 뒷면을 테일이라 그래요. 꼬리.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앞면 아니면 뒷면 두 가지 그 경우가 있죠.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전을 갖다가 말이에요. 두 개를 한번 한꺼번에 던져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동전, 두 번째 동전의 그 상태가, 말하자면 일어난 사건이 이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동전, 이게 두 번째 동전이라고 할 때, 둘 다 앞면인 것부터 둘 다 뒷면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하냐면 이 h의 개수, 즉 앞면의 개수,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러면 이 x는 뭐예요? 요 경우엔 2죠. 요 경우엔 1이죠. 요 경우엔 1이죠. 요 경우엔 0입니다.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0, 1, 2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요 각각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될 확률은 4분의 1인 거고요. 1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4분의 1이고 1은 4분의 1, 4분의 1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둘 다 x는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확률은 2분의 1이고 0이 될 확률은 역시 또 4분의 1이고 이렇게 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걸 그래서 이제 집합의 대응 관계로 나타낸 그림이 이것이죠. 난 지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썼는데 집합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의 값, 즉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걸로 얘기하면 x equal 0, 요것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고, p x equal 1, 이게 2분의 1이다. p x equal 2, 요것도 역시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이 정해졌을 때 이 x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의 확률을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일종의 정의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책에 정리된 내용 한번 봅시다. 조금 올라가야 되겠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시행의 결과 일어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죠. 하나의 수를 대응시킬 때, 근데 어떤 수를 대응시키냐는 것은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거를 이제 x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이제 x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같은 면이 나오게 되면 1이라는 값을 대응시키고, 다른 면이 나오면 0이라는 값을 대응시키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그 확률 변수를 y라고 하면 y가 1이 될 확률, y가 0이 될 확률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면이 나오게 되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 확률이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다른 면이 나오게 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2분의 1이에요. 확률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y가 확률 변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어떤 값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표본 공간에 있는 값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에서부터 6까지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 표본 공간에 있는 1에서부터 6까지의 값을 벗어나지는 못하죠. 7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값이 7을 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실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확률 값이죠. 이건 확률 값. 그죠? 확률 값. 0부터 1 사이의 실수 값 아닙니까? 0부터 1 사이의 실수 값. 그것을 공역으로 한다.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질 확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 맞으면 이건 이제 fx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함수 값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에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 13579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 x라고 하는 건 여기서 뽑힌 2장의 카드의 차인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2장을 동시에 뽑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3579 한 장이 이렇게 되고 다른 한 장은 또 이렇게 조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동시에 2장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한 장 뽑고 이렇게 복원 추출이 아니라 동시에 2장을 뽑으면은 같은 거는 2번이 뽑힐 수가 없어요. 그죠? 똑같은 게 2장이 뽑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대각선 방향으로 얘는 다 안 돼. 하지만 1하고 3하고 뽑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가 지금 x죠. x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땐 2가 되죠. 요 두 개 차. 그리고 1과 5가 뽑히면 4. 이런 식입니다. 자, 이래서 이 칸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대각선 기준으로 이쪽은 얘랑 똑같다는 거죠. 왜냐면 1, 3의 차나 3, 1의 차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뭐 복사해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쪽을 다 채워보죠. 이건 2, 9, 4, 6.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2, 4. 요거는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가 되고 뭐 이렇게 똑같이 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4.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 6, 6,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2, 4, 6, 8 4개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확률 변수 x의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즉,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 얘가 4가 될 확률, 얘가 6일 확률, 얘가 8일 확률을 각각 구하라는 말이죠. 그럼 얘는 얼마냐? 자,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인지를 봅시다. 이거는 지금 불가능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5, 25에서 이 5가지가 빠지니까 총 20가지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뽑는 게, 그죠? 이거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렇게 해서 이제 20가지. 이 2가지 어느 걸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기 때문에 요 경우로 하면 요 상황, 요 바운더리에서만 이거를 이제 표본 공간으로 보고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그게 똑같은 게 한 세트 더 있기 때문에 그 2배 해서 뭐 이게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분자, 확률 구할 때 분자도 2배가 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뭐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확률을 구할 때는 어차피
뭐 조합분의 조합으로 하든 순열분의 순열로 하든 이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세트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세트만 보고 합시다, 우리는. 그러니까 순열로 하지 말고 조합으로 하죠. 요 한 세트만 보고 얘기해요. 10가지 중에서 10가지 경우 중에서 2가 되는 건 4가지죠. 그래서 10분의 4.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는 3가지. 2가 되는 건 2가지. 자, 이거 일한다. 6이 되는 건 2가지고 8이 되는 거는 1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확률이 얘는 뭐 5분의 2, 얘는 10분의 3. 그냥 이건 뭐 달리 쓸 게 없고, 이거는 뭐 약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이쪽으로 더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하겠다. 합이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응하는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확률 변수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예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확률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산 확률 변수하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뒤에 나옵니다. 요 단어에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산 가족이다 그런 말 하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이산 가족, 뭐 이산 확률 변수, 이산적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1, 2, 3 해가지고 이제 6까지 나오긴 하지만 1.5나 뭐 3.7 이런 값이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뚝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이산적인 값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산적인 값을 우리가 취하는 확률 변수 값이 말이에요. 이런 이산적인 값들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산 확률 변수예요. 하지만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60에서 70kg다. 그 사이다. 그런데 얼마인지는 저울에 올라가 봐야 한다 했을 때 60에서 70 사이에 어떤 실수값이든지 다 취할 수 있죠. 뭐 60.30, 뭐 61.77, 뭐 이런 값, 어떤 값이든지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연속적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가 취한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는 이산적인 값들을 취하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이 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유한계의 값 x1부터 xn까지의 값을 갖고 이건 스몰 x1, x2 이렇게 한 건 어떤 구체적인 값을 얘기하고요. 라지 x는 확률 변수를 나타낼 때 주로 쓴다 그랬죠. x가 이들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x가 x1이 될 확률이 p1, 라지 x가 스몰 x2가 될 확률이 p2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이걸 쭉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 모든 그 확률의 합은 1이 아닙니까? 그죠? 그지? 그러니까 어떤 그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들, 그거를 다 확률을 더하면 1이 되겠죠. 전 사건이 되니까. 맞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확률 변수 x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센다든지 뭐 이런 것은 무조건 다 이산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라는 개념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확률 분포. 이건 뭐냐면 이 확률 변수의 probability variable, 이 확률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분포를 갖는다는 거예요. 분포는 영어로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확률 변수는 분포를 갖는다. 요 명제를 꼭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확률 변수는 분포를 갖는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포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하나 던진다. 주사위를 하나 던져. 우리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1에서부터 6까지의 값이 나오는데요. 이
어떤 값을 취하느냐, 어떤 값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이제 확률 변수 x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럼 x가 1이 될 확률하고 6이 될 확률하고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다 똑같이 6분의 1이라는 공정한 확률이 나옵니다. 주사위가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정상적으로 생겼다면 이제 그렇죠. 뭐 찌그러졌다 그러면 이제 각각 숫자가 나올 확률이 좀 어떻게 써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주사위라면 확률이 다 똑같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포예요. 이 확률 변수 x가 어떤 분포를 갖냐면 말하자면 이게 일정한 분포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 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갖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이나 4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건 2분의 1이고 이건 뭐 12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확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 확률 변수 x가 갖는 하나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률 변수든지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을 취하는 확률들이 어떤 그 값들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모양이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확률 변수는 그 나름의 고유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교재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전 하나를 3회 던지는 겁니다. 동전을 3번 던지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3번 던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면만 3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뭐 앞면 2번에 뒷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뒷면만 3개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가지 하니까 총 8가지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8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 헤드,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해보면 이 x는 최대 3이라는 값까지 취할 수가 있겠죠. 아니 동전 3개 던졌는데 앞면 4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앞면이 뭐 1.2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산적인 값입니다. 0, 1, 2, 3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4개의 값을, 4개의 이산적인 값을 취하게 되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그럼 얘가 각각의 값을 취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것을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가 3이라는 값을 취하려면 셋 다 앞면 나오는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요. 딴 건 없어요. 그죠? 8가지 중에서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셋 다 뒷면 나오게 되면 x의 값이 0이겠죠. 그죠? 앞면이 개수가 0이니까. 그것도 역시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1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면이 하나인 거. 그럼 첫 번째 게 앞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게 뒷면일 수 있고, 첫 번째 뒷면, 두 번째가 앞면, 세 번째 뒷면. 첫 번째, 두 번째 뒷면, 세 번째가 앞면. 이렇게 되는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총 8가지 중에 3가지니까 확률이 8분의 3이 되고요. h가 2개 나오는 것도 역시 3가지가 있기 때문에 8분의 3. 이거 다 더하면 1이죠. 자, 요렇게 만든 거. 이게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뭐라고요? 다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확률 분포표라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확률 분포를 나타낸 표니까 이름을 당연히 이렇게 짓겠죠. 확률 분포표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이산 확률 분포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거의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확률 분포표는 뭐라고?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들, 이건 반드시 이산 확률 변수여야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연속적인 값이면 그거 어떻게 표로 만들어? 이산적인 값들을 취하는 확률, 그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확률 분포표다.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확률을 각각 구해서 이 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x가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나의 함수로 만약에 나타낼 수 있다. 즉 0을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든 동전 3번 던진 이거는 뭐 2 집어넣었다고 해서 8분의 3 나오고 1 집어넣었다고 해서 8분의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8분의 1 나오는 어떤 함수를 우리가 만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게 표로만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를 만약에 표로 나타내지 않고 아까 이제 처음에 예를 들었던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 그러면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이제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x가 어떤 값을 취할 그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종의 함수입니다. x에 1이 들어가나 2가 들어가나 3이 들어가나 뭐가 들어가든 간에 6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딱 나타낼 수 있을 때, 이건 표가 필요 없죠? 이건 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식을 하나로 딱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확률 질량 함수.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질량 함수가 그 상수 함수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1차 함수로 나올 수도 있고 2차 함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런 건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표로 이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로 나타내는 게 대부분인데 가끔 이렇게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이게 뭐냐 물어보면 확률 분포를 알려주는 함수다.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함수식, 그걸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나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정의 한 번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x1부터 xn까지라고 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 값을 가질 확률 p1, p2, p3 이것을 이렇게 표로 대응시킨 게 아니라 어떤 함수식으로 만약에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표를 보고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값들을 x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함수 우리가 만들려면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를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보다는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하게 돼요. 그러나 가끔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자는 겁니다. 자, 뒤에 그 예제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특강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이 도수분포표라는 거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한 겁니다. 이 도수분포를 나타내는 표에서 보면은 그 도수의 총합을 갖다가 각 도수에 나누어 준 것, 이걸 뭐라 합니까? 이거 상대도수라고 하죠. 상대도수. 이 상대도수가 바로 이 도수분포표에서의 상대도수가, 그러니까 상대도수분포표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뭐예요? x가 어떤 x1, x2 이런 값을 취할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확률 분포표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때 이 상대도수 분포표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따라서 도수 분포는 확률 분포로 바꿀 수 있고, 이 말이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개념적으로 사실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요것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는 것은 얘기했습니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다. 그래서 이거를 알면 사실 확률 분포표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자,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바로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xi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pi라고 할 때 이 pi는 이제 확률이니까 0부터 1 사이 값을 갖게 되고요. p1부터 pn까지의 확률 다 더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xi부터 xj까지의 어떤 그 사이 값을 만약에 취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i부터 j까지의 모든 확률 값들을 각각 다 더한 그 확률을 구하면 된다. 말하자면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걸 딱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건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을 더하면 되잖아요. 단 배반 사건일 경우. 근데 X가 X1을 취할 사건과 X2를 취할 사건은 서로 배반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따로따로 더해주면 얘가 요 사이에 어떤 값을 취할 확률이 되는 것이죠.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생각 않고 그냥 넘어가면 또 절대 안 되고요. 되셨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이제 예제가 3개 있는데 뭐 따로 할 거 없이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까 바로 해봅시다. 물론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 3개는 꼭 풀고 넘어가세요. 자, 필수 예제 2번을 보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상수 a 값이 얼마냐 그랬는데 지금 x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될 확률이 a고 0이라는 값을 취할 확률이 2a 1이라는 값을 취할 확률이 3a 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거죠.
A하고 2A, 3A는 각각 확률인데 그거의 합이 1이 된다. 이 사실로부터 이게 지금 6A가 1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A가 6분의 1이다.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6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근데 그냥 6분의 2라고 씁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1이 되는 경우. 그럼 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동시에 1이 되는 그 곱사건은 없으니까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6분의 4. 다시 말해서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3번 x가 0 이하다라는 건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p x가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0일 확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2번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분의 1 플러스 6분의 2가 돼서 6분의 3이 된다. 즉 2분의 1의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반드시 어떤 분포를 갖게 되는데, 자, 그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만들면 이 확률 변수가 어떤 값들을 취할 그 확률을 우리가 여기서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이제 3번으로 가시죠. 자, 필수 예제 3번은 그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표가 아니고 확률 질량 함수로 준 겁니다.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낸 확률 분포 표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줘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포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 스몰 x가 1, 2,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그 확률 변수 라지 x가 바로 그 스몰 x 값이 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상수 a 값과 요 확률을 구해라 그랬는데 이거 앞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결국 이 스몰 a는 요 세 가지 경우를 다 말하자면 더했을 때 그 확률의 합이 1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즉 p x가 스몰 x가 지금 1, 2, 3이니까 얘가 될 확률, 그리고 얘가 이게 될 확률, 그리고 이게 될 확률.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죠? 좀 가능한 경우가,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더했더니 1이 된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 정의에 의해서 지금 9분의 여기 x 대신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a가 되고요. 얘는 뭐예요? 9분의 5-2a가 되고요. 얘는 9분의 5-3a가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x에 지금 1, 2, 3 들어간 거야. 그걸 다 더했다. 그럼 뭐냐 이건? 9분의 5, 3, 15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요것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5 빼기 6a가 9라는 소리고, 그럼 넘기면 6은 6a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a가 1이다. 요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수 a 값은 1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x가 2 이하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x가 1, 2, 3밖에 될 게 없으니까 얘가 말하는 것은 바로 x가 1이거나 또는 2거나,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적어야 된다. x가 1 또는 2 이렇게. 그럼 얘는 말이죠. x가 1일 확률 더하기 2일 확률,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구하면 돼요. 뭐 빼줄 게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x가 1일 확률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구했죠. 그죠? 근데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구한 1을 갖다가 딱 넣어버리면 사실 1일 확률, 2일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뭐야? 9분의 4가 되고 얘는 9분의 3이 됩니다. 그죠? 이런 걸 괜히 약분을 미리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계산하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게 더 편하죠. 그래서 9분의 7 2번의 확률이 9분의 7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별거 아니죠? 밑에 유제 해보시고 예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흰 구슬 2개와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주머니에서 지금 흰 구슬이 2개, 검은 구슬이 지금 3개가 들어있다. 주머니에.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낸단 말이죠. 2개. 이때 여기 2개 중에 흰 구슬이 X개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 다 흰 구슬일 수도 있으니까 0, 1, 2 3개의 값을 갖게 되겠죠. 자,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X가 0일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1일 확률을 구하고 2일 확률을 구할 텐데, 요 구하는 방법이 어떤 하나의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겠어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뭡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죠?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게 일단 분모로 들어가고, 요건 10이죠? 분자는 x가 0일 때는 뭐예요? x가 0일 때는 요거는 무조건 10인데, x가 0일 때는 검은 것만 2개를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그죠? x가 1개일 때는 흰 거 2개 중에서 1개 뽑고, 그리고 검은 거 3개 중에서 1개 뽑고 이래야 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x가 2개라고 하는 것은 요 2개, 흰 거 2개 중에서 2개를 다 뽑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10분의 3이고요. 얘는 10분의 6이고요. 얘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이 된다. 그래서 2번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하는 거를 사실은 먼저 우리가 구해보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x, 그죠? 그 다음에 p, x, p, x equal small x라고 이거 small x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대충 썼습니다. 이게 0, 1, 2가 될 확률이 각각 10분의 3이요, 10분의 6이요, 10분의 1이다. 이거 약분해도 되고, 그래서 합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걸 확률 질량 함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일반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p x가 스몰 x가 되는 경우, 스몰 x는 0, 1, 2죠. 스몰 x는 0, 1, 2. 이 경우에 밑에는 무조건 10, 그죠? 요걸 써도 되고, 이건 상수니까 그냥 10으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 요 2개, 흰 거 2개에서 x개를 뽑고, 그리고 검은 거 3개에서 뭐예요? 2-x개를 검은 거에서 뽑는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위에 게 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한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생략된 경우가 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겁니다. 이걸 일반화 시켜버린 거죠. 처음부터 이걸 찾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구해보고 그걸 일반화 시켜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 경우에 흰 구슬이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라는 거는 그냥 이거 2개 더하면 되죠. 이거는 확률 질량 함수로 구해도 되지만 표를 만들어 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하는 게 더 쉽다.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유제 다 풀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